오늘 아침에 새마을금고 앞 지나가면서 평소처럼 조용하다고 생각했어? 천만에. 그 안은 지금 말 그대로 비명소리 없는 아수라장이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한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 바로 올해 대출 증가율 0%로 맞춰라 라는 대출 사형 선고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쉽게 말해서 형들이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할 때 혹은 급하게 사업자금 필요해서 믿고 찾아갔던 그 비상구를 정부가 완전 봉쇄시킨 거야. 이게 왜 진짜 소름 돋는 건지 알아? 단순히 대출 안 나오는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 이번 조치는 형들이 평생 일궈오는 아파트 값을 밑바닥부터 뒤흔들 폭판의 시작점이야.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수많은 은행 놔두고 새마을금고를 정조준해서 숨통을 조이는 걸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조만간 닥칠 대출 셧다운 사태 때 형들만 준비 없이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어. 오늘만큼은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돈 냄새 나는 이야기 해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지금 바로 들어간다. 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보자고. 우리 은행 가서 대출 안 나오면 어디로 갔어? 보통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렸지. 그런데 지난 3월 숫자를 보니까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늘었는데 그중에 3조 1천억이 바로 이런 제2금융권에서 터져나왔어. 90% 가까운 돈이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권 쪽으로 몰린 거야. 이걸 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그럴 리가. 대출 소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옆길로 다 샜구나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아예 그 옆길을 바리케이드로 막아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새마을금고가 원래 뭐로 먹고 사는 곳인지 알아? 얘네 수익의 43%가 바로 형들이 내는 대출이자야. 1년에 7조 원 넘게 벌어들이는데 그중 3조 원 이상이 이자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대출을 0%로 묶으라는 건 쉽게 말해 가게 문 닫고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수익 구조 자체가 통째로 박살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왜 금고 망할지도 모를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식하게 대출을 막아버릴까? 단순히 가계부채 때문일까? 아니, 진짜 이유는 금고 안쪽에 숨겨진 시한폭탄, 바로 부동산 PF 부실 때문이야. 형들, 작년에 새마을금고가 1조 원 넘게 적자냈다는 뉴스 기억나지? 그게 다 형들 대출해줘서 터진 게 아니야. 아파트 짓고 건물 올리는 공사 현장, 즉 건설사에 빌려준 수조 원대의 돈을 못 받아서 터진 거거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이 돈들이 다 떼일 판인 거지. 자, 상황을 봐봐. 건설사에 빌려준 큰 돈은 이미 묶여서 못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 대출까지 정부가 막아버렸어. 아니, 돈이 없으면 더 벌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막냐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건 결국 이 PF 부실폭탄이 터졌을 때 감당이 안 될까 봐 그래. 만에 하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뱅크런 사태라도 터지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금고 덩치를 강제로 줄여서 혹시 모를 대형 사고의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아보려는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야. 이해됐지? 근데 진짜 우리랑 직결된 문제는 지금부터야. 대출 안 나오는 게 남의 일 같지? 아니, 형들 아파트 값이랑 직결돼 있어. 이번 규제를 보면 정부가 작정을 했어. 단순히 신규 대출만 막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했거든.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 부동산 투자는 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남의 돈 빌려서 시간 벌면서 버티는 건데 그 시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든 현금 마련해서 갚거나 아니면 집을 금맹 던져야겠지. 정부는 지금 집값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집값을 떠받치고 있던 그 돈줄 자체도 아예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자, 생각해봐. 형이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잔금 대출 받으려고 했던 금고에서 우리 이제 대출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야. 금리가 오르면 이자 좀 더 내면 그만이지. 그런데 내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내 집 마련 계획 다 짜놨던 그 돈이 아예 안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실제로 지금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그러니까 새 아파트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이미 곳곳에서 중단하기 시작했어. 설마 내 아파트 단지는 아니겠지? 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형이 들고 있는 그 집이 과연 안전할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야. 자, 그럼 이 살벌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양극화야. 이제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갔어. 철저하게 소득이 뒷받침되거나 현금이 빵빵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온 거지.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워낙 단단하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거야. 연장이 안 돼서 쏟아지는 급매물들이 시장을 덮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하락장이 현실이 되는 거지. 두 번째로 무주택자들한테는 이게 기회일까? 반은 맞고 반은 탈려.
투기 수요가 빠지니까 진입 환경은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대출이 쉽게 나오겠어? 정부가 실수요자는 보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 가보면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깐깐해졌을 거야. 빚내서 집 사는 게 유리했던 판이 아예 좁아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한 지렛대 효과보다는 형들 통장에 꽂히는 실제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야. 세 번째는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이야. 얘네도 살아야 하니까 이제 대출 대신 카드나 보험 같은 비이자 수익에 매달릴 거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결국 내부적으로는 내실 경영이라는 명목하에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겠지. 그 말은 즉 예전처럼 금고 가면 대출 잘해준다는 말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된다는 거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야. 자, 그럼 이 살벌한 판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 박아두고 실행해야 할 대응책 딱 3가지를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단순히 조심해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체크해야 할 실전 지침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첫째, 대출 만기 시점부터 확인해. 설마 연장 안 되겠어? 지금까진 잘만 해줬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정말 버려야 돼. 지금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이 상환된 만큼만 새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순증 0% 상태야. 이건 남이 빚을 갚아야 형 대출을 연장해줄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거든. 만약 금고 지점에서 조종하지만 이번엔 연장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면 당장 어디서 수억 원을 구해올 거야. 갑자기 닥쳐서 사채시장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거래하는 지점에 전화해서 연장 가능 여부부터 따져봐. 둘째, 전국 평균 집값 수치에 절대 속지 마. 기사 보면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다 이런 말 나오지. 그거 다 통계의 착시야. 이제 시장은 하나로 움직이지 않아. 서울 핵심지는 버텨도 외곽이나 지방은 대출 규제 한 방에 매물이 쏟아지며 수억씩 널뛰게 하는 시대야. 형이 관심 있는 지역의 대출 규제 온도와 실제 급매물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매일 체크해야 돼.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집단 대출이 막힌 단지는 잔금 못 치러서 나오는 눈물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단순히 전국 평균 숫자 보고 아직 괜찮네 했다가는 형 자산만 소리소문 없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셋째, 부동산 뉴스 기사보다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봐. 형들, 기자들이 쓴 기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뒤에 나오는 뒷북인 경우가 많아. 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는 앞으로 돈의 길을 어디로 낼지 보여주는 지도랑 똑같거든. 가격은 심리가 반영돼서 늦게 움직이지만 돈의 흐름은 정부의 말 한마디, 규제 한 줄에 즉각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려.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라는 문구 한 줄이 나오면 아, 이제 제2금융권도 막히겠구나 라고 읽어낼 줄 알아야 해.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더 이상 빚내서 버티는 건 안 통한다는 경고야. 정부가 끊으려는 건 대출만이 아니라 집값은 언제나 다시 오른다는 그 낡은 기대일지도 몰라. 현금이냐, 소득이냐, 아니면 아직도 막연한 기대를 붙잡고 있을 거냐, 선택은 형들 몫이지만 적어도 오늘 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대비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바뀌고 있어. 형들의 소중한 자산 지키고 싶으면 내가 짚어주는 이 핵심 흐름 놓치지 마. 앞으로도 뉴스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는 현실의 민낯이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영상 챙겨보라고. 그리고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나 아파트 고민 있으면 댓글로 남겨봐.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아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